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시장의 국내외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장에서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뉴욕 증시가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부럽죠. 사실 한 2년 동안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부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하락했다가도 또 상승으로 돌려놓죠.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 상승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죠.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투자해 놓으면 매수를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하고 그 하락하기 전 매수 가격을 다시 올려놓는, 그 위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이 대형주들 위주로는 대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정상적이면서도 상당히 강한, 좀 부러운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없죠. 우선 아쉬운 부분은 한국 증시는 상승의 연속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상승을 또 많이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이후에 이 최대 규모 감세안,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모습들, 친시장적이죠. 친기업적이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발언들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물론 이제 물가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만, 물가보다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경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것, 이쪽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죠. 인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이 인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제일 처음에 관세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관세액이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라든지 이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든지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 분위기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대형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제 사실 SK 하이닉스의 이런 보수적인 발언들, AI도 그렇고요. 이런 보수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힘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찌됐든 엔비디아까지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대형 기술주들이 엔비디아와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락 출발합니다. 근데 하락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나 혹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그런 미국 시장의 모습들이었고요.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럽죠. 하락한 다음에도 상승으로 돌려놓는, 국내 시장은 상승하다가도 하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미국 시장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야말로 저력이 있는 시장의 모습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좀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국내 시장은 어제 좀 시장의 힘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연휴를 앞둔 모습이 있었죠. 연휴를 앞둔 상황이죠. 물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라서 금요일 하루 남아있긴 합니다만, 목요일, 금요일 이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쭉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주일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감이 좀 있죠. 일주일이라는 불확실성을 버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더 부담스럽죠. 미국 시장 열리는데 한국 시장 안 열리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10조 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월 22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있었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하면서 거래대금 11조 원 올라갔고요. 2,500선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있었던 시장이 2,500선 중반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까지 보면
시장 더 상승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500선 후반까지 좀 끌고 가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도를 나오면서 다시 2,500선으로 더 가까이 갔죠. 2,500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됐다. 이 매물들도 반도체와 조선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보여줬죠. 한 달에 약 한 2조 원 정도 버는 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들까지 보여줬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 동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승하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우선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헬스케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실적이 24년도 긍정적이었는데 25년도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이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주들도 이런 내용들이 나온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이 그래도 미국 시장 좀 쉬면서 횡보할 때에도 미국 시장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좀 답답하게 2,500선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실적이 기대가 되는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트럼프 발언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요동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들 간밤에 어떤 이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 얘기에 따라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 종목들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 책 한 권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들이 다 나올 때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언제쯤 이런 미국의 움직임들을 커플링이 좀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모닝 관심주들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으로 잡아봤고요. 이 화장품에서 수출 모멘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업 중에서도 해외와의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 쪽이 화장품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가 이 시간에 화장품주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ODM, OEM사였습니다. 근데 이 ODM, OEM사의 강점은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만들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도 다 여기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수출이 부진하더라도 이 ODM, OEM 업체들은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대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6월에는 화장품 업종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화장품 업종들이 이 평균 PER이 20배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었죠.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강하게 할 거고 이 경기부양책 관련된 모습들이 국내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주가 막 피크 치고 있었는데 수출이 부진했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네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이런 불확실성들 그리고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의 화장품 업종 주가가 평균 PER이 6월에는 20배 정도였고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0배 초반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성장 스토리, 수출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향 수출이 좋습니다. 미국향 수출이 꾸준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미국 쪽에 있어서는 뭐 클렌징 그리고 뭐 에센스 이런 종목들이 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 브랜드 수출이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2분기와 3분기 이 부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실적이 최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플랫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위주로는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부진했어요. 시장이 좀 부진했었죠. 중국 기대가 많이 컸었고, 그 외에 글로벌 업체들도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수출 지표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그러면서 이 모습들이 부진한 모습이 있다가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더 회복을 하나 4분기 연말이니까 좀 화장품 잘 팔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 조금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플랫한 모습들이 좀 더 강하고요. 성장을 하긴 하더라도 조금 적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들은 지금 4분기 실적을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보면 25년도 실적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24년도 실적이 감소하면 안 되죠. 최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유지가 되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도 크고 성장률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24년도 4분기 조금씩 성장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5년도 1분기에는 좀 더 강한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 APR과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코스맥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네즈와 같은 이 라네즈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라네즈가 이 특정 브랜드지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넓혀지고 있는 다른 제품들로 넓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뭐 좀 전에 뭐 강하게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까지도 성장성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DM에서 종합 화장품 회사로 바꾸셨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붙여주신 거고 관련된 이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그래도 10만 원을 깼었을 때는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사실 이전에 물량들이 좀 나왔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5만 원에서 물량들이 좀 나온다. 여기에서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의 이런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럼 15만 원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한데 우선은 1차적으로 목표가 15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일본과 유럽 이쪽에서도의 성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고요. 행정명령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 어떤 상황들인지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내용들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동차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어떤 걸 원하느냐, 미국에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걸 원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정말 사실 연예인을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건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보게 하는, 사실 이거를 원하는 이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크게 원하는 건 일자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니까 너네 그냥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공장 짓고 여기에서 생산을 해.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산 차량의 10%의 이런 보편적인 관세,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간 10조 원, 기아는 8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자동차는 순이익이 사실은 좋습니다. 이 보편 관세 10%를 모두 다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했을 때의 순이익 전망입니다. 뭐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현대차와 기아. 보편 관세를 좀 피해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미국 업체들, GM을 포함한 미국 현지 업체들과 협업을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에서 철도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강판도 생산을 하고요. 그러면서 완성차까지 만들어주겠다. 제철소 건설을 목표를 하고 있죠.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제철소까지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되느냐. 2012년에는 지금처럼 관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국차가 한마디로 좀 레벨업이 된 시기였습니다. 미국 시장,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전부터 했었다가 2012년도 안착 성공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그룹사 향의 파급 효과가 크면서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됐고 그 외에 부품업체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업체들까지 한 번 더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유사한 이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완성차 업체로서의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 잘 안착을 했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제철소까지 철강까지 진출한다는 이런 모습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전한 파도를 다 맞지 않고 이 파도를 일정 부분은 좀 피해서 맞을 수 있는 가림막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글로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요. 철강도 생산을 하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운송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해외 완성차, 여기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완성차에 대한 육상 물류, 호실적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진출에 진심인 이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물류 쪽으로 확장한 종목 현대 글로비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는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네, 마지막 관심주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주가가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갔죠.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어닝 쇼크인데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틀 동안 1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빅베스를 했죠. 이전에 손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던 해외 부문, 특히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1.7조 원을 털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7조 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의 발언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기관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실적 지금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 25년도 향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이만큼 좋아집니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 제일 좋아하는 게 턴어라운드 종목이죠. 대형주 중에서 그 모습을 현대건설이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5년도 약 한 1.2조 원, 1.1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영업이익률은 3.9%입니다.
사실 3.9%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다른 건설주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원전 분야도 나올 이 현대건설의 강점입니다. 1분기에는 미국, 그리고 4분기에는 불가리아, 그리고 영국의 SMR까지 이 현대건설의 이런 원전 해체 관련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소형 원전 SMR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현대건설의 플러스 알파의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돌아서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61선과 121선을 하루에 하나씩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이틀 동안 13% 좀 넘게 올라갔지만 여전히 바닥에 더 가깝죠.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그러니까 금년이죠. 사실 25년도를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3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 건설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신 바 있으셨죠? 대형주 중심으로 보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 놓쳤는데 현대글로비스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시나요? 네,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주가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에서 뭐 가장 강한 상단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이 실적이 좋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강하고 외국인 기관도 탄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아래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목표 주가 잡기가 좀 수월한데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뭐 만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호실적,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좀 바라보셔도,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지금보다 약 한 10% 정도 업사이드 잡아서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3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에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1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서 현대차, 현대차에서 물류 쪽으로 넘어가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목표가 역시 15만 원.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있는데요. 일회성 비용 제거 이후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과 다르게 원전 얘기도 모멘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